자, 출발하겠습니다. 토지 행정은 국민의 삶과 우리 후손의 삶을 위하여서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관련 행정을 가리킨다. 자, 토지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토지 행정에 대한 부연 설명일 텐데요. 자, 보시죠. 토지 개발 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고 토지 거래를 규제하며 토지 이용을 조정하는 행정 또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거나 공시하는 행정, 도시를 개발하거나 정비하는 행정, 농지의 소유 상한을 제한하고 이용을 증진시키며 농지를 보존하는 행정 등이 모두 다 토지 행정에 포함되는 활동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토지 행정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20세기 초까지는 토지의 이용 등에 대해서 불간섭주의를 취하여서 간섭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토지 소유자의 자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자치를 보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는요. 국토 전체의 조화 그리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토에 있는 각 지역이 담당해야 할 지역 질서를 설정하고 인구나 산업의 과밀 억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전 시대에는 자유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자치를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는 토지 행정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자, 여기까지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 행정은요, 국민의 삶과 후손의 삶을 위해서 국토 이용, 개발, 보존 목적으로 하는 행정입니다. 여기에는 토지 개발 계획 입안 결정, 토지 거래 규제, 이용 조정 행정, 그 다음에 또 개발 이익의 환수, 적정 가격 평가 공시, 도시개발 정비,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 또는 이용의 증진 또는 보존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불간섭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역 주민의 자치를 보장하는 쪽으로 흘러갔었죠.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로부터는요. 국토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내려갑시다. 자, 그래서요, 토지 행정의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거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 필자는 지금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로 인한, 투기가 뭐예요? 예, 시세 차익을 기대함으로써 투자하는 것, 투기 말 그대로. 예, 그 투기적인 거래로 인해서 이 땅값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할 거 아니에요. 예, 이 투기적인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5년 일정한 절차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내에 기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가 아니라 지정한 규제 구역이 있습니다. 즉 지정한 이 구역만큼은 이 구역을 규제를 하는 이 구역을 정하는데 지정을 하는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투기적인 거래가 아무렇게나 성행하지 못하도록 허가제로 규제를 합니다. 허가제로 제한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거래를 자유롭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이와 같은 거래 계약에 대해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흔히들 그래서 시군 구청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거래 금지가 아닙니다.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는 경우에 허가 없이 만약에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요. 이 법을 어겼을 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한 때는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무효화시킵니다.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그 다음에 계약이 무효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그쵸? 그 이제 계약을 하던 그 당시 가격의 100분의 30, 30%네요. 그만큼에 해당하는 벌금을 때립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했던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즉 헌법 제23조, 그 다음에 헌법 제122조의 근거를 두고 있죠. 자, 헌법 제23조에서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그쵸? 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허가제의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2조는요. 자, 122조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이고도 균형 있는 개발 보전을 위해서는, 그쵸? 전체 국토의 효율적, 균형 있는 개발 보전을 위해서라면 이런 목적 명분 하에서는 개인에게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 때나가 아니라 이러한 명분이 있을 때, 따라서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에 근거해서 법률로서 토지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합헌적입니다. 헌법 제23조, 제122조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모든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 우려 지역, 집값 폭등 지역의 토지에 한정된다는 점, 그쵸? 이 지역을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한 5년 이내 기간 동안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집가가 폭등될 것으로 우려되는 그 지역을 지정하고요. 거기에 한해서 한정해서 허가제로 한다. 그 다음에 규제 기간이 한정없이 무제한이 아니라 5년 이내이더라. 그 다음에 거래 목적이나 거래 가격에 있어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그렇죠? 허가만 받으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못하게 막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처분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역에 있는 부동산 거래하지 마가 아니에요. 거래해도 돼. 근데 허가 받아야 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거래 불허가의 경우에 불복 방법. 그쵸? 혹시라도 허가가 승인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가 나는 이 허가가 왜 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불복합니다라고 하는, 그쵸? 재산권에 관련된 어떤 그 권리 행사가 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을 해볼 때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이라기보다는, 부인은 아니에요.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다 그 얘기죠. 그러나 입법 형성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적, 사유재산의 본질적인 침해를 막 보장하는 법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목적은요, 투기적인 거래로 인한 집가가 폭등하는 그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방식은 누가 허가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일단은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나름대로 일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5년 내에 지정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어겼어. 처벌은요. 허가 없이 거래를 했다. 계약이 일단 무효되고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30%가 벌금으로 때려질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거는요. 헌법 제23조. 이 23조의 내용은 재산권을 보장하긴 하는데 이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한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 제122조는요. 국토개발 보존을 위해서 이러한 명분을 위해서는 제한과 의무가 부과가 가능하다 그 얘기죠.
즉 정리하면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 처분을 완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인이 아니라 제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필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에 대한 설명 같이 보시죠. 한편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그쵸?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서 또는 조세, 세금 걷는 거, 그 다음에 또 부담금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달라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시군구청장이 같이 이제 허가를 하죠. 근데 지금 현재 보려고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언급은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 공시는 언제 하느냐? 매년 1월 1일. 매년 1월 1일. 요때에 현재의 토지 적정 가격을 산정해서 지가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 역시나 토지 행정의 구체적인 수단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의 적정한 기준을 나타내는데, 공시지가는 표준지로 산정된, 표준지를 먼저 정해요. 표준이 될 만한 그 표준지를 먼저 선정하고요. 표준지로 선정된 그 표지의 단위 면적 땅 가격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삼아서,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사항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또 활용합니다. 즉 순차적으로 보시면요. 표준지의 기준, 그 다음에 토지 가격 비준표의 활용,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각각 개별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개별 토지에 따라서 산정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설정하게 되죠. 자, 근데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해서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요. 국가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쵸?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근데 공시지가를 토지거래의 지표로만 바라본다면, 일종의 지표로만 바라본다면 처분성이 있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공시지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공시지가는 보상액을 산정하거나 또는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어떤 기능이 있어요. 단순한 기준으로만 하나 지표로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짜잔, 내가 이렇게 지표를 정했어, 구경해,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근거 삼아서 사실상 한정액으로 작용해서 구속적인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구속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요. 자유가 아닌 구속. 그쵸? 그 구속이에요. 뭔가 제한되는 기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제가 언제 한다고요? 매년 1월 1일에 한다고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공시지가를 때려요. 공시지가를 공개를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이에는 변동은 없어. 그 내년에 1년 지나고 그 이듬해 1월 1일에 또다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겠죠. 그 사이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반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여기 공시지가에 있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하고요.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바로 그 순간에 해당 그 시점에서의 어떤 가격 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인 기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한적으로 공시지가를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라고 인정하는 부분 행정행위 인정설이 다수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는요, 나름대로 처분성이 있는 성격이 있는 거죠. 구속적인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쵸?
보상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일 때, 이렇게 나름대로 한정액으로 작용할 때, 구속적인 기능이 있을 때는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이럴 때에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는 아닙니다만은 부분적인 행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즉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에 만약에 해당 그 부동산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불복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 왜 이 가격을 때렸느냐, 이 가격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해당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 얘기죠. 그 자체의 위법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 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이제 목적은요, 적정한 가격의 형성, 조세 부담금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식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랑 좀 다르죠. 토지거래 허가제는 시군 구청장도 같이 거론되는데 여기에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요? 매년 1월 1일에 적정 가격 지가를 공시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표준지를 정해서 기준 삼아요. 거기에다가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 결과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죠. 자, 근데요, 토지거래 지표로만 본다면 처분성이 있는 일반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상액을 산정하거나 조세 부과 기준으로 쓰일 때는요, 구속적인 기능이 있죠. 이럴 때에는 처분성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자체의 위법성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구속적인 기능을 인정해서 처분성이 있다라고 볼 때는요, 부분행정행위 인정설이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분석했죠? 문제 들어갑시다. 자, 이제 1번 문제입니다. 자, 윗그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틀린 것 찾기인데요. 보기 1번이요. 부동산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에 산정돼서 공시된다. 그쵸? 1월 1일 맞아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토지행정에는 도시를 개발하거나 농지를 보존하는 행정 등이 포함된다. 1문단에 이런 언급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3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반영한다. 아니요. 순서가 지금 잘못됐어요. 표준지를 이 표준지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 삼아요. 그리고 나서요. 거기에다가 토지가격 비준표를 또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뭐를 산정해요? 개별 공시지가 산정.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틀린 거요? 3번이요. 정답은 쉽게 찾았습니다. 3번이요. 4번, 5번 선지 보시죠. 부분 행정행위 인정설에서는 그쵸?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저기 부동산 공시지가에 대한 얘기. 공시지가를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로 인정한다. 그쵸? 이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제요. 시행되는 구역. 자, 규제가 이제 걸려져 있는 그 구역 내에서 속임수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설명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내려갑시다. 토지 행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보십시다. 선지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무제한적이지 않아요.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선지 토지 소유자의 자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자치를 강조하는 불간섭주의를 강화하고자, 아니요, 20세기 초, 그쵸? 20세기 초까지는 불간섭주의를 했는데 토지 행정이 이제 곁들여지게 되는 토지 행정이 곁들여지게 되는 20세기 중반 이후로는요, 불간섭주의가 강화되지 않았죠. 불간섭주의가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약화됐죠.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사유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쵸?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쵸? 부인하지 않아요.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제한한다라고 했죠. 개별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요. 가치평가하는 게 뭐야? 개별 공시지가. 예,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국토 전체의 조화, 그 다음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국가나 기관의 제한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국가나 기관이 이제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한을 살짝 걸 수 있어. 그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수단으로 시행된다? 가능하죠. 즉, 앞에 전반부에 국토 전체의 조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라고 하는 말이 일종의 토지행정의 목적이겠네요. 이 목적을 위해서 국가나 기관이 그쵸.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한을 걸 수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인정시킨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에 근거해서 토지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토지의 가격을 한정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권을 금지하는 것이다. 금지가 아니라니까요.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니까요. 그쵸? 5번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 기역과 니은이, 그렇죠. 기역이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니은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 자, 기역이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니은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 자, 기역과 니은 확인했고요. 자, 가장 적절한 것 찾기입니다. 자, 보시죠. 선지 1번 기역. 토지거래 허가제는 규제 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희망자가 지켜야 하는 나름대로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맞죠? 네, 1번 문제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2, 3, 4, 5 왜 틀렸는지 봅시다. 보기 2번 니은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는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해서 일반적인 토지 거래를 제한한다. 토지 거래 제한하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선지 3번 기역과 달리 토지거래 허가제와 달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는 기간 내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일정하게 유지요? 아니요. 이거 1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그죠? 또 틀렸네. 네. 1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니까요. 4번 선지 니은과 달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와 달리 기역, 토지거래 허가제는 행정조치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고 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복 방법이 있죠. 자, 그런데 니은과 달리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는요. 불복 방법이 없어요? 아니야, 얘도 있죠. 니은과 달리라고 하는 말 틀렸네. 둘 다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선지 기역과 니은 모두 다 토지의 소유 상한을 제한해서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자, 토지 소유를 상한 제한한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안 나왔잖아요. 상한 제한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가. 여기 있네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 역시나 토지 행정의 구체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자, 봅시다. 공시지가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그 법적인 효력이 왜 없어요? 네, 벌써 틀렸네요. 행정기관이 임의로 조정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공시지가는 토지의 실제 거래가와 일치하는 아니요. 공시지가는요. 실거래가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벌써 틀렸어요. 실거래가보다 훨씬 가격이 낮게 형성됩니다. 훨씬 더 싸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
그래서 선지 3번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의 적정한 지표로 인식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률에 근거해서 산정하기 때문이다. 자,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요, 지금 가라고 얘기하는 가 밑줄 다시 한번 보세요. 가 밑줄. 부동산 가격 공시제 역시나 구체적 토지 행정의 구체적인 수단, 토지 행정이 뭔데? 나름대로 국토의 효율적이고도 균형적인 어떠한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한을 걸 수도 있는 그러저러한 행정들. 근데 보세요. 자, 선지 4번 지표로 인식되기 위해서요. 자, 무언가 개인의 사유재산에 제한을 거는 이거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에서 이 부분 구속적인 기능이 언급이 나왔어야죠. 차라리 그럴 거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또는 조세 부과를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구속적인 기능이 발휘될 때에는요. 이때에는 나름대로 그 토지 행정의 기능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토지 행정의 기능은 이 구속적 기능 안에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돌아가세요. 이 부분. 토지 거래를 지표로만 보는 것은 처분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제 보이시죠? 지표로 인식되기 위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표로 인식되기 위해라고 하는 말, 이것보다는 오히려 가의 이유로 써먹으려면요. 구속적인 기능. 이것이 토지 행정에 이바지하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죠. 3번도.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을 고정하는 절대적인 금액? 절대 금액 아니죠. 절대적 금액 아닙니다. 사실상 토지 가격이 변동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 아니죠. 자, 5번 선지요. 공시지가는 보상금 산정이나 조세 부과 등에서 토지의 실제 금전적인 가치를 확정하는 데 활용돼서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금액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예, 이게 정답이죠. 5번이 정답. 그래서 실제 금전적 가치를 확정하는 데 활용되고요. 법적 효력을 지니는 금액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여기 안에, 이 문장 안에 구속적인 기능도 그대로 맥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내려가 봅시다. 자, 5번 문제. 자,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서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틀린 거 찾으면 돼요. 자, 보니까요. 비례의 원칙이요.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과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 수단 간의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이는 사유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그렇죠? 사유재산권을 제한했어? 기본권을 제한했어요? 그러면 제한된 상태로, 눌려진 상태로, 억제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죠? 예. 목적의 정당성 중요하죠. 수단의 적합성, 그다음에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따집니다. 그렇죠? 즉 공익을 위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권의 제한이 되어야 하며 이때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균형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마지막 문장 보세요.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균형 상태에 있을 때 크거나 균형 상태에 있을 때 그렇죠. 그래야지 죄송하지만 이 사유재산 잠깐 조금 제한을 걸어야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사유재산권 같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이제 그 비례 원칙 관련된 어떤 몇 가지 원칙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읽으면서 금방 이해는 했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선지 1번부터 보시죠. 토지 수용시, 수용이 뭐예요? 이 해당 구역이, 이 땅들이 재개발을 해야 돼.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들을 싹 밀고 여기다가 새로 아파트를 짓든지 해야 돼. 그러면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요,
다른 데로 이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쵸? 이 땅과 부동산을 이제 정부로 귀속시키고 이제 보상을 받고 밀려나는 거죠. 그쵸? 이 땅이 자기의 소유권이 정부 소유로 되는 것. 그게 이제 토지 수용이에요. 이처럼 토지 수용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은 그쵸? 그러면은 내 소유의 땅이 이제 재개발한다고 해서 이 소유권이 정부 것으로 넘어갔어. 근데 공짜가 아니죠. 보상금을 받겠죠. 근데 이 보상금을 어떻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액을 산정한다고 해요.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침해되는 사익을 보상하려고 하는 방안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그쵸? 균형? 그쵸? 뭐와 뭐의 균형이에요. 예. 공익을 추구하는 것과 침해되는 사익, 그 사이의 균형이죠. 그러면 1번 설명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 자, 부정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이거 일단 계약 무효화 되겠네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쵸? 부정한 방법이니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겠죠. 사익을 제한하는 방안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겠군. 자, 보세요. 징역을 때리고 벌금을 내라고 시키는 것이 이게 목적의 정당성 때문인가요? 목적의 정당성 때문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목적 정당성과 무관하게, 목적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예,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범법했기 때문에 벌금 내는 거예요. 범법했기 때문에 징역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예, 설명이 잘못됐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 4, 5도 보시죠. 3번, 거래 목적이나 거래 가격에 있어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거래를 허가하는 것은 공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방안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그렇죠? 침해의 최소성, 예, 가능하겠네요.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지 4번이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토지의 적정 가격을 산정해서 사실상 구속적인 기능, 그렇죠? 구속적인 기능 맞죠? 이 점에서 사유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한다? 예,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특정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의 처분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금지가 아니라 제한이라고 한다고 했죠. 금지가 아니란 점에서 보호되는 공익과 함께 침해되는 사익도 고려하려고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설명, 2번이 틀렸습니다. 목적의 정당성이 아니었습니다. 자, 문제가 5개였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